다크나이트가 말하는 악은 개인성의 부재입니다. 영화의 초반, 은행을 터는 강도 집단은 하나씩 비밀 지령을 갖고 있죠. 상대의 임무가 끝나면 동료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몫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이 타인을 죽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면을 벗어보지도 못하고 죽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얼굴이 안 나오게 돼요. 가면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자아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은행 범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그 가면을 벗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조커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조차 맨얼굴이 아니에요. 가면 안에 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각각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일종의 사회적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맨얼굴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커는 시작부터 끝까지 맨얼굴이 없어요. 개인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면을 벗어도 또 화장인 거예요. 개인성은 고유함이죠. 그리고 고유하다는 건 소중하다는 걸 말합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 같은 인간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커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흉터가 생긴 이유가 계속 바뀌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성의 부재가 조커를 더욱 강력한 악으로 만드는 것이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조커의 맨얼굴이 안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크나이트의 배경인 고담시티는 범죄 세력이 공권력보다 우세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세력에 의해 어린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이 피살되죠. 웨인은 이때 이후 범죄와 평생 싸우기로 다짐하고 스스로 가면을 쓰고 배트맨이 됩니다. 범죄 세력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렇게 배트맨이 된 웨인이 범죄자들을 몰아붙이자 이번엔 범죄 집단이 조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자신들 또한 공권력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죠. 배트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즉, 조커라는 캐릭터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로 힘의 불균형에서 태어난 거예요. 범죄가 경찰을 만들듯 배트맨이 조커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배트맨도 개인성이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법을 무시하며 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하죠. 행동 양식이 조커와 똑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트맨이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 최대의 적수는 바로 배트맨 자신이 만든 거예요. 힘의 불균형은 또 다른 균형을 찾으니까요. 만약 범죄를 소탕한 주체가 배트맨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권력이었다면 조커는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레이첼도요. 알프레드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웨인에게 개인성을 찾으라는 것이죠. 개인성이 없는 존재는 영웅이더라도 조커와 한 끗 차이일 뿐이니까요. 이 영화 내에서 모든 이야기는 조커가 의도한 대로 흘러갑니다. 조커는 은행을 털고 배트맨에게 접근하고 마침내 하비덴트를 타락시키죠. 그런데 영화 내에서 딱 한 번 조커가 패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폭장치를 가진 두 배의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이 영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커는 두 배에게 상대의 배를 터뜨릴 수 있는 기폭장치를 주고 12시까지 먼저 터뜨리지 않으면 자신의 배가 폭파된다고 위협을 하죠. 배 안의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데 결국 상대를 먼저 폭파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배가 폭파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죄수가 기폭장치를 받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12시가 지났지만 조커가 호언장담한 폭파는 결국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조커는 작중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고 당황해해요. 줄곧 조커는 개인성을 협박해 목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개인성을 움켜쥐는 게 조커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배 위의 사람들은 그 개인성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협박이 안 먹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계획대로 안 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개인성을 뒤로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크나이트가 찾고 싶던 정의에 한 걸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배가 폭파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상황은 다시 말하면 상대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정적이 흐르는 조용한 배가 오히려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상대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이죠. 타인을 해치는 것을요. 자신의 상황과 타인의 상황이 같음을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힘없는 시민들을 마피아가 괴롭혔고, 그러자 그들보다 강한 배트맨이 나타났으며, 그 배트맨도 해결 못한 조커를 처음으로 막아내는 존재가 바로 힘없는 시민들인 겁니다. 즉, 다크나이트에서 무시무시한 혼돈의 화신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바로 시민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죠. 개인성의 존재는 인간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개인성의 부재는 인간을 해치는 악을 만들며, 개인성의 연대는 그 악을 이기는 힘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영웅은 정말 멋진 존재입니다. 법을 초월해 어떻게든 악을 잡아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맞서는 겁니다. 그래야 공권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악이 와도 오히려 그들이 당황할 겁니다. 부재하는 개인성이 아닌 연대하는 개인성. 그것이 다크나이트가 우리에게 보여준 한 줄기 희망일 테니까요.